방문자 프리뷰 칸에는 박 카메라가 아니라 내 얼굴이 정면으로 떠 있었다. 내가 카메라 앞에 서 있지도 않은데 화면은 초점까지 맞춘 듯 선명했다. 오른쪽 위에는 1시 17분 오버레이와 저장 누락 표시, 오류 코드 017이 겹쳐 있었다. 하단에는 캡처 번호가 한 칸 올라가 있었고 문 옆 출입 리더기가 짧게 울었다. 내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인터폰이 내 얼굴을 방문자로 먼저 띄우고 출입 로그가 나를 현관 앞에 있었다고 기록한다면 그날 밤부터 나는 화면과 현실 중 무엇을 기준으로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 걸까? 12월 둘째 주 나는 도시 외곽의 신축 단지에서 야간 관제 지원을 맡고 있었다. 원래는 설비 유지보수 쪽이지만 그 주에만 인터폰 호출 기록이 비정상으로 쌓인다는 신고가 연속으로 들어와서 관제실에 임시로 앉아 있었다. 새벽 시간대만 되면 특정 동에서 호출이 튄다는 말뿐이었고 화면 캡처가 남지 않는다는 불만이 따라붙었다. 관제실은 지하 구역 끝 CCTV 서버렉과 출입 리더기 제어반이 붙어 있는 좁은 방이었다. 냉각 팬이 내는 일정한 저음이 계속 깔렸고 벽면 모니터에는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로비 화면이 분할로 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건조했다. 손을 책상에 올려두면 차가운 기운이 손바닥으로 오래 남았고 모니터 유리에는 내 얼굴이 흐리게 비쳤다. 인수인계는 짧았다. 메신저 공지에는 야간에는 인터폰 영상 캡처를 따로 남기지 말라는 문장이 반복돼 있었다. 벽면 안내문에는 낯선 얼굴이 뜨더라도 수동으로 문을 열지 말고 관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라는 주의가 붙어 있었다. 또 하나 이상 화면이 떠도 30초 안에 닫지 말고 먼저 기록을 확인하라는 절차가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첫 이상은 0시 58분에 시작됐다. 호출 목록에 빈줄이 하나 생겼다가 바로 아래에 같은 동 같은 라인으로 2번 연속 기록이 찍혔다. 발신은 외부 공동 현관이 아니라 내부 세대 번호처럼 보였고 수신은 다시 그 세대였다. 단지 내부에서 자기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모양새였다. 기록 번호는 정상적으로 증가하는데 영상 링크 칸만 비어 있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시스템은 호출이 있었다고만 남겼다. 나는 로그를 다시 불러왔다. 호출 시간은 0시 58분, 1시 17분, 1시 42분으로 일정했다. 이상하게도 해당 구간의 CCTV 저장 타임라인에는 얇은 회색 띠가 끼어 있었다. 저장 누락 표시가 잠깐 떠 있다가 사라지는 형태였다. 재부팅 기록은 없었고 서버 온도도 정상 범위였다. 시스템이 멈춘 흔적 없이 그 시간만 딱 비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1시 17분이 가까워질수록 관제실의 소리가 달라졌다. 팬 소리 위로 아주 미세한 톡 같은 충격음이 섞였고 출입 리더기 제어반의 상태 LED가 한 번씩 늦게 깜빡였다. 모니터 화면은 평소보다 약간 어두워졌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눈이 피로한 정도의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1시 17분 직전마다 정확히 겹쳤다. 공기의 온도도 한 번씩 내려가 손끝이 잠깐 저릿해졌다. 그리고 그 시간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 수신 창이 자동으로 팝업됐다. 방문자 프리뷰에는 공동 현관 카메라가 아니라 누군가의 얼굴 정면이 잡혀 있었다. 더 정확히는 내 얼굴이었다. 나는 관제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화면 속 나는 현관 앞 좁은 각도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로 찍혀 있었다. 하단 캡처 번호가 한 칸 올라가고 저장 누락 표시가 붙었다. 화면 오른쪽 위에는 1시 17분 오버레이가 떠 있었지만 아래쪽 이벤트 창의 서버 기록 시간은 1시 15분으로 찍혀 있었다. 두 분이 어긋난 상태로 동시에 보였다. 나는 손을 뻗어 화면을 닫으려다가 멈췄다. 안내문에 있던 절차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30초를 버텼다. 그 사이
출입 로그에는 내 세대가 아닌데도 내 사용자 슬롯이 활성화된 것처럼 표시가 바뀌었다. 인증 방식도 지문도 카드도 아닌 원격 승인으로 찍혔다. 실제 문이 열리는 소리나 진동은 없었는데 시스템은 문이 열린 것으로 확신하는 듯 했다. 그때부터 단서는 화면에서만 스쳤고 현장은 늘 조용했다. 엘리베이터 홀 카메라에는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불이 꺼진 채였다. 그런데 인터폰 호출만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반복됐다. 1시 42분에는 내 얼굴이 조금 더 가까이 당겨져 있었고 프리뷰 가장자리에 렌즈 반사처럼 희미한 원형빛이 겹쳤다. 피부가 아닌 유리 표면을 보는 느낌이 강해졌다. 나는 원인을 추정하려다가 곧바로 접었다. 이 시스템에서 추정은 가장 먼저 배신당하는 부분이었다. 대신 기록의 구멍을 다시 확인했다. 저장 누락띠는 그날 처음 생긴 게 아니었다. 지난 2주 동안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이로 반복돼 있었다. 누군가가 지우는 게 아니라 기록이 처음부터 생성되지 않은 것처럼 비어 있었다. 그때 관제실 전화가 울렸다. 받자마자 들린 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인터폰에서 들리던 톡 같은 충격음이었다. 뒤이어 아주 짧은 숨소리 같은 공기가 스피커를 긁고 지나갔다. 통화 기록에는 발신 번호가 공란으로 남았고 수신 장치는 관제실 내선이 아니라 인터폰 라인 3번으로 표시돼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체크리스트의 경고 문장을 떠올렸다. 야간에는 음성 로그를 되감아 듣지 말라는 주의였다. 그래도 확인해야 했다. 출입 리더기 제어반의 이벤트 버퍼를 열었다. 1시 17분 직후에만 승인 결과가 성공으로 바뀌었다가 즉시 롤백되는 흔적이 찍혀 있었다. 외부에서 문이 열린 적은 없는데 시스템은 열렸다고 믿었다. 그리고 통화 목록의 마지막 줄은 공백이었다. 파일명도 길이도 없이 빈칸 하나가 끝에 붙어 있었다. 마치 그 빈칸이 다음 호출을 기다리는 자리처럼 남아 있었다. 12월 둘째 주의 그 밤 나는 단지 안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관제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불길했다. 화면이 만들어낸 이상이라면 화면 밖은 평온해야 한다. 그런데 화면이 현실을 앞질러 기록한다면 평온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엘리베이터 홀은 예상대로 조용했다. 센서 등이 잠깐 켜졌다가 천천히 꺼졌고 바닥 타일에는 낮 동안의 먼지가 고요하게 눌러앉아 있었다.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다. 난방이 꺼진 새벽의 차가움과 달랐고 숨을 내쉴 때마다 금속성 냄새 같은 게 혀끝에 얇게 남았다. 문제의 동 1층 공동 현관 앞에서 인터폰 패널을 확인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다. 그런데 도어락 쪽의 상태 LED가 한 번씩 늦게 아주 미세하게 맥박치듯 깜빡였다. 누군가 카드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흔한 패턴이 아니었다. 마치 신호가 들어왔다가 들어오지 않은 척 다시 숨는 느낌이었다. 나는 손을 올려두고 기다렸다. 1시 42분이 되기 직전 내 손등 위로 인터폰 화면에서 새는 빛이 아닌데도 얇은 푸른 빛이 한 번 스쳤다. 동시에 복도 천장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초점이 다시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계가 스스로 숨을 고르는 순간처럼. 그리고 패널이 켜졌다. 호출음은 없었다. 대신 화면에 방문자 프리뷰가 먼저 뜨고 거기에는 다시 내 얼굴이 있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바깥 복도의 각도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보다 한 뼘 앞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구도였다. 나는 바로 옆에 있는데 화면 속 나는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피부 톤도 현실보다 차갑게 떠 있었고 귀 및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들려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인수인계에서 수동 개방을 하지 말라는 문장이 계속 떠올랐다. 대신 도어락 패널을 손끝으로 만져봤다. 미지근해야 할 금속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끝이 닿는 순간 작은 진동이 한 번 올라왔다.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잠금이 풀린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바닥 아래에서 아주 낮은 두드림 같은 울림이 한 번, 딱 한 번 들렸다. 관제실로 돌아오자마자 기록을 확인했다. 화면이 이상하면 기록은 더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호출 로그의 해당 시각줄은 또 비어 있었다. 목록 중간에 빈줄이 생겼다가 그 아래로 번호가 이어졌다. 그 빈줄이 바로 내가 현관 앞에서 봤던 프리뷰의 자리처럼 느껴졌다. 출입 이벤트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원격 승인 표시가 켜졌다가 곧바로 취소된 흔적만 남아 있었다. 결과만 남기고 과정이 지워진 형태였다. 더 이상한 건 시간의 어긋남이 계속 같은 폭으로 유지된다는 점이었다. 인터폰 프리뷰가 뜨는 순간의 서버 이벤트는 늘 2분 앞서 있었다. 2분이라는 간격은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오차가 반복되면 의도가 된다. 내가 현관 앞에 서기 전부터 시스템이 나를 거기에 세워둔 것처럼. 그때 모니터 한쪽 화면이 아주 잠깐 검게 꺼졌다가 돌아왔다. CCTV 저장 타임라인의 회색 누락띠가 1시 42분 구간에서 한 칸 더 길어져 있었다. 누락의 길이가 늘었다는 건 비어있는 시간이 확장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확장이 다음 호출 시각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전화도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받기 전에 스피커에서 미세한 톡 소리가 먼저 새어나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체크리스트의 경고가 떠올랐고 내 손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대신 통화 기록만 확인했다. 발신은 또 공란이었고 수신 장치는 관제실 내선이 아니라 인터폰 라인 3번으로 표시돼 있었다. 기록은 남는데 상대는 없었다. 나는 이 문제를 시스템 오류로만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다. 화면이 먼저 나를 만들고 기록이 그걸 따라가며 현실은 그 사이에서 뒤늦게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내가 지키기로 한 규칙은 단순해졌다. 화면을 믿지 말 것, 기록을 단정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되는 시각이 다가올수록 관제실 밖으로 나가지 말 것. 하지만 이미 한 번 나갔다. 이미 한 번 화면 속 내 얼굴을 현관 앞에서 마주쳤다. 그리고 다음 반복은 2시 9분으로 바뀌어 있었다. 목록 맨 아래 빈줄 바로 다음에 새로 찍힌 시각이었다. 나는 그 숫자를 눈으로 읽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읽혀 있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이미 지나간 것처럼. 12월 둘째 주가 끝나갈 즈음 반복 시각이 바뀐 뒤부터는 패턴이 더 노골적이 됐다. 0시 58분, 1시 17분, 1시 42분이던 구간이 1시 36분과 2시 9분으로 갈라지면서 호출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흔들렸다. 일정함이 깨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반응을 보고 간격을 조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근무일 밤 관제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니터 벽 한쪽에서 이상이 먼저 보였다. 엘리베이터 홀 화면이 잠깐씩 밝아졌다가 돌아오는데 어두워지는 타이밍이 센서 등과 맞지 않았다. 센서 등은 사람 움직임에 반응해야 하는데 화면 밝기는 움직임이 없을 때 더 크게 출렁였다. 그 변화를 따라가다 보니 특정 카메라 한 대만 초점이 아주 미세하게 앞뒤로 흔들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영상이 스스로 초점을 다시 맞추는 듯 했다. 출입 제어 화면에서도 같은 종류의 어긋남이 있었다. 공동 현관 리더기 3번 라인 이벤트가 간헐적으로 올라오는데 인증 방식 표시는 원격 승인으로 뜬 뒤 바로 취소로 바뀌었다. 실제로 문이 열리는 신호는 없었다. 그런데 상태 그래프는 문이 열린 것처럼 한 번 상승했다가 내려왔다. 결과만 찍고 원인이 사라지는 모양새였다. 나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훑었다. 야간에는 음성 로그를 되감지 말라는 경고, 수동 개방 금지, 이상 화면은 바로 닫지 말고 기록 먼저 확인이라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 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반복 시각 직전에는 관제실 외부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유난히 그 문장만 선명해 보였다. 나는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한 적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떠올랐다. 1시 36분이 가까워지자 관제실 공기가 먼저 바뀌었다. 냉각 팬 소리는 그대로인데 그 위에 아주 낮은 전류음 같은 얇은 소리가 한 겹 더 얹혔다. 모니터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순간적으로 두 겹으로 겹쳐 보였다가 한 겹이 아주 늦게 따라왔다. 눈의 잔상으로 보기엔 지연이 너무 일정했다. 그때 인터폰 수신창이 올라왔다. 호출음은 없고 화면이 먼저 뜨는 방식은 그대로였다. 방문자 프리뷰에는 다시 내 얼굴이 있었다. 이번에는 관제실의 내 얼굴이 아니라 복도 천장 카메라에서 내려다보는 각도의 내 얼굴이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건 확실했다. 그런데 프리뷰 속 나는 벽면에 기대듯 서 있었고 어깨 한쪽이 희미하게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가 올 날씨가 아니었는데 프리뷰 속 바닥에는 작은 반사광이 얇게 번져 있었다. 나는 즉시 해당 층 복도 CCTV를 돌렸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타임라인에는 그 시간대에만 얇은 회색 누락띠가 박혀 있었다. 누락은 점처럼 짧지 않았다. 사람이 한번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 정도의 길이었다. 누락의 길이가 점점 늘어난다는 감각이 확신으로 변했다. 통화 기록도 동시에 움직였다. 관제실 내선이 울리지 않았는데 통화 목록의 마지막 줄이 한 칸 내려가며 공백이 생겼다. 빈줄이 생겼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발신 정보도 연결 시간도 종료 시간도 없는 빈칸이었다. 그 빈칸이 마치 다음 소리를 담을 그릇처럼 준비돼 있었다. 나는 음성 로그를 재생하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 설정 메뉴에서 인터폰 게이트웨이 상태를 확인했다. 정상이라면 유지 시간과 패킷 손실률이 안정적으로 보여야 했다. 그런데 그래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미세하게 꺼졌다가 돌아왔다. 마치 기록의 구멍이 네트워크에도 번진 것처럼. 더 안쪽 백업 서버 쪽으로 들어가면 원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접근 권한이 없었다. 1시 42분이 가까워지자 출입 제어 화면에 또 다른 변화가 떴다. 공동 현관 리더기 3번 라인만이 아니라 세대 출입 리더기 목록에서도 내 사용자 슬롯이 잠깐 활성화됐다. 위치는 내가 근무 중인 관제실 구역이 아니라 아까 문제가 있었던 동의 1층이었다. 시스템은 내가 거기 있다고 믿었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기록으로 남겼다. 나는 그 기록을 캡처로 남기려다가 멈췄다. 야간에는 캡처를 남기지 말라는 공지가 떠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캡처를 남기는 순간 그 화면이 고정될까봐 두려웠다. 화면이 나를 먼저 만들어내는 상태라면 고정은 증거가 아니라 확정이 될 수 있었다. 2시 9분 직전에 모니터 벽 한쪽이 또 한 번 어두워졌다. 이번에는 밝기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돌아오는 순간 인터폰 프리뷰가 뜨지 않았는데도 방문자 프레임이 잠깐 생겼다 사라졌다. 프레임만 남고 내용이 없는 형태였다. 그 공백을 보는 순간 통화 목록의 빈줄과 같은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국 규칙과 충돌하는 선택을 하려 했다. 관제실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규칙을 지키는 대신 시스템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려 했다. 화면이 만들어낸 나를 바깥에서 찾는 건 의미가 없었다. 나를 먼저 만들어내는 곳은 이 방안의 기록과 로그와 누락띠였다. 그리고 그 누락이 확장되는 속도만큼 내 현실도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12월 셋째 주로 넘어가는 밤 나는 관제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규칙을 지키는 대신 관제실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다. 바깥은 조용했고 이상은 늘 화면에서만 시작됐다.
화면이 나를 먼저 만들어낸다면 문제의 중심도 결국 이 방 안의 기록과 누락뒤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서버렉 앞은 관제석보다 공기가 더 차가웠다. 팬이 토해내는 바람이 발목을 훑고 지나가며 살갗을 얇게 베는 느낌을 남겼다. 금속 냄새에 섞여 아주 희미한 탄내 같은 게 한번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전기 설비가 과부하될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대신 천장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고 그 순간 모니터 화면의 검은 영역이 약간 더 깊어졌다. 나는 유지보수용 단말을 꺼냈다. 단말을 연결하자마자 게이트웨이 상태 그래프가 평평하지 않게 흔들렸다. 네트워크가 끊긴 것도 아닌데 일정한 간격으로 값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 그 간격은 호출이 반복되던 구간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어긋나는 폭이 늘 2분 정도로 유지됐다. 시간이 아니라 순서가 밀리는 느낌이었다. 저장 시스템 쪽 이벤트를 더 세부로 보자 새로운 흔적이 한 줄 생겨 있었다. 출입 제어 패널과 무관한 구간에서 서버렉 도어 센서가 잠깐 열림으로 인식된 기록이었다. 실제 렉 문은 내 앞에서 닫혀 있었고 잠금 표시도 유지됐다. 그런데 기록은 열렸다고 남겼고 그 다음 줄은 바로 취소로 되돌아가 있었다. 원격 승인과 같은 패턴이었다. 열림이라는 결과만 먼저 찍고 그 결과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방식. 나는 렉 문 손잡이에 손끝을 댔다. 차갑다 못해 축축한 기운이 손끝에 들러붙었다. 문이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손끝에는 잠깐 끈적한 감각이 남았다. 바로 그때 관제석 쪽에서 아주 낮은 두드림이 들렸다. 복도 바닥에서 들리던 울림과 달랐다. 이 방 안 책상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리였다. 모니터 벽을 보니 엘리베이터 홀 카메라 한 대가 또 어두워졌다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밝기 변화가 센서 등과 맞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화면의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먹히듯 번졌다. 화면이 돌아오는 순간 타임라인의 회색 누락띠가 다른 위치로 옮겨가 있었다. 원래는 호출 시간 근처에만 생기던 누락이 이제는 호출과 무관한 구간에도 얇게 끼어 있었다. 누락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번지는 형태였다. 통화 기록 목록에도 변화가 있었다. 빈줄이 하나였던 것이 2칸이 됐고 2칸이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다. 내용은 여전히 없었다. 공백이 늘어난다는 건 채워지지 않은 호출이 늘어난다는 뜻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공백 사이에 끼어 있는 정상 기록들마저 순서가 아주 미세하게 뒤바뀌어 있었다. 연결보다 종료가 먼저 남아있는 형태였다. 시스템이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끼워 맞추는 것처럼. 1시 36분이 가까워지자 관제실 내부 온도가 다시 한번 내려갔다. 이번에는 손끝이 아니라 귀 뒤쪽이 먼저 차가워졌다. 팬바람이 아닌데도 목덜미로 찬 기운이 스치고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비릿하게 느껴졌다. 모니터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또 한 번 늦게 따라왔고 그 지연이 조금 더 길어졌다. 인터폰 수신 창이 떠오르는 대신 모니터 한가운데에 방문자 프리뷰 프레임만 잠깐 생겼다 사라졌다. 내용이 없는 프레임이었다. 프레임이 사라진 직후 출입 제어 화면에서 내 사용자 슬롯이 다시 활성화됐다. 위치는 관제실도 공동 현관도 아니었다. 지하 구역 내부의 기계실 쪽으로 표시가 옮겨가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시스템은 내가 그곳에 도착했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즉시 기계실 쪽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화면의 반사에 아주 얇게 내 얼굴이 한 겹 더 겹쳐 있었다. 관제실의 반사가 아니라 기계실 카메라 렌즈에서 잡힌 반사처럼 보였다. 그 겹친 얼굴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화면 하단의 저장 타임라인에는 그 순간만 누락띠가 더 두껍게 눌러 앉아 있었다.
누락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규칙 중 하나를 다시 떠올렸다. 야간에는 음성 로그를 되감지 말 것. 듣는 순간이 아니라 듣기 위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기록이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듣지 않고 대신 음성 버퍼의 길이만 확인했다. 정상이라면 일정해야 할 버퍼가 짧게 잘렸다가 복구되는 흔적이 있었다. 그 흔적이 나타난 직후 관제실 내선 스피커에서 아주 짧은 톡 소리가 새어나왔다. 받지도 재생하지도 않았는데 소리만 먼저 튀어나온 것이다. 그때 서버렉 쪽에서 미세한 진동이 한 번 전달됐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무언가가 아주 얕게 부딪힌 것처럼. 동시에 단말 화면에서 접속 세션 하나가 잠깐 생성됐다가 사라졌다. 내가 만든 세션이 아니었고 생성된 위치는 렉 내부 장비로 표시됐다. 나는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등 뒤 관제석 쪽 모니터에 아주 찰나로 내 얼굴이 다시 떴다. 이번엔 현관도 복도도 아니었다. 서버렉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세 그대로였다. 화면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화면에 맞춰지고 있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그 움직임이 기록의 형태로 먼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누락 뒤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치 누락이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경계처럼 점점 두꺼워지는 것처럼. 12월 셋째 주의 새벽,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버렉 앞에서 한 발을 더 물러섰다. 내가 서 있는 자세 그대로의 내 얼굴이 모니터에 먼저 떠 있었다는 사실이 몸 안쪽을 늦게 때렸다. 공포는 늘 화면보다 늦게 도착했다. 나는 시스템 안에서만 증거를 찾는 방식을 포기하기로 했다. 기록이 먼저 나를 만들어낸다면 그 기록을 믿고 따라가는 순간부터 내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 정해진다. 그래서 관제실 책상 위에 있던 개인 단말 카메라를 켜고 모니터 벽을 향해 고정했다. 화면에 글씨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화면이 내 움직임을 먼저 찍어낸다는 순서였다. 1시 36분이 지나고 관제실은 잠깐 정상처럼 보였다. 그 잠깐이 더 위험했다. 정상처럼 보이는 순간에만 사람은 규칙을 잇는다. 펜 소리는 다시 일정해졌고 형광등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틈에 서버렉 도어 센서 이벤트를 다시 열었다. 열림으로 찍혔다가 취소로 돌아간 줄이 이번에는 같은 형태로 2번 더 쌓여 있었다. 실제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기록은 3번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동시에 출입 제어 그래프가 짧게 솟았다가 내려갔다. 공동 현관도 아니고 세대 출입도 아니었다. 지하 기계실 구역의 출입 리더기 라인이 잠깐 활성화됐다. 나는 그 라인을 건드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시스템은 내가 그쪽을 통과했다고 믿었다. 믿음은 결과가 되고 결과는 다시 기록이 됐다. 그때 내 단말 화면이 아주 잠깐 멈췄다가 돌아왔다. 끊긴 건 네트워크가 아니라 영상이었다. 내가 숨을 들이마신 순간과 내 손이 책상 모서리를 쥔 순간 사이가 통째로 건너뛰어 있었다. 영상 파일은 이어져 있는데 한두 숨의 길이만 비어 있는 느낌이었다. 시스템 로그의 누락띠가 밖으로 번지더니 이제 내 단말 영상에도 같은 모양으로 스며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상을 사람의 개입으로 돌려보려 했다. 누군가 원격으로 호출과 출입을 장난치고 화면 프리뷰를 교체하는 가설이었다. 그러면 최소한 흔적이 남아야 한다. 접속 세션이나 접근 경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연결 목록을 더 깊이 확인했다. 그런데 잠깐 나타났던 그 낯선 세션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남아있던 건 세션이 생긴 위치가 렉 내부 장비로 표시됐다는 사실뿐이었다. 외부가 아니라 이 방 안쪽에서 접속이 시작된 형태였다. 가설이 무너진 직후 더 큰 단서가 들어왔다. 관제실 내선 스피커에서
톡 하는 두드림이 다시 들렸다. 전화가 울린 것도 아니고 재생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니었다. 스피커 망을 통과해 나오는 소리였는데 위치감이 이상했다. 책상 위가 아니라 서버 렉 쪽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렉 문에 손바닥을 대고 가만히 서 있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빨아들이듯 식었고 그 차가움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 2시 9분이 가까워지자 화면의 오차가 또 늘었다. 이전에는 2분 정도였던 어긋남이 더 길어졌다. 인터폰 프리뷰 프레임이 잠깐 떠오르는 타이밍과 출입 이벤트가 찍히는 타이밍이 서로 엇갈렸다. 순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2개의 순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틈마다 저장 누락띠가 두껍게 눌러앉았다. 나는 그 시각을 지나자마자 관제실 밖으로 나갔다. 반복 직전에는 외부 출입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억지로라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반복이 지나고 나면 규칙은 늘 조금 늦게 의미를 잃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기계실 구역으로 내려갔다. 복도는 더 어두웠고 공기는 축축했다. 콘크리트 냄새와 기계 윤활유 냄새가 섞여 숨을 들이마시면 목 뒤가 서늘해졌다. 기계실 출입문 앞에서 나는 멈췄다. 문은 닫혀 있어야 했다. 그런데 문틀 사이로 아주 얇은 틈이 보였다. 확실히 잠긴 상태라면 보일 수 없는 틈이었다. 나는 손끝으로 문을 밀지 않았다. 대신 출입 리더기 패널을 먼저 봤다. LED가 한 번 늦게 깜빡였고 안쪽에서 아주 약한 진동이 문을 통해 전달됐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멈춘 것처럼. 돌아서는 순간 내 단말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다. 대신 방금 녹화하던 영상의 재생 썸네일이 자동으로 바뀌어 있었다. 관제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문 앞에 내 옆모습이 잡혀 있는 프레임이었다. 나는 방금까지 단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카메라는 관제실을 향해 고정해 둔 상태였다. 그런데 영상은 내 위치를 따라왔다. 나는 그 프레임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는 순간 화면은 또 내 다음 움직임을 먼저 만들 것이다. 나는 단말을 껐다. 꺼진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다 멈췄다. 정적 속에서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만 꾸준히 새어나왔다. 문틈은 손으로 밀지 않아도 보였다. 얇은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공기가 복도 공기와 달랐다. 지하의 축축함에 섞여 있던 콘크리트 냄새가 아니라 관제실에서 맡던 금속 냄새가 더 진하게 섞여 있었다. 같은 단지 아닌데도 공기의 결이 달랐다. 나는 첫 번째 가설을 세웠다. 누군가 안쪽에서 문을 조금 열어두고 리더기 신호를 흉내내서 로그를 흔들고 있다는 가설이었다. 그러면 반드시 남는 게 있다. 문이 열리면 도어 센서가 찍혀야 하고 리더기 인증이 스치면 이벤트 버퍼에 잔흔이 남아야 한다. 하지만 관제실에서 봤던 것처럼 결과만 먼저 찍히고 곧바로 취소되는 패턴이라면 이 가설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확인은 필요했다. 나는 문 옆 리더기 패널에서 가장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봤다. 상태 LED가 한 번 늦게 깜빡이는 타이밍이 반복 시각의 잔향처럼 일정했다. 누군가의 입력이 아니라 내부 신호가 스스로 숨을 고르는 간격이었다. 문틈은 더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안쪽에서 아주 얕은 진동이 한 번 더 전해졌다. 두드림이라기보다 장비가 켜졌다가 꺼질 때 나는 떨림에 가까웠다. 나는 두 번째 가설로 넘어갔다. 장비 오류, 특히 기계실 안쪽 장치가 관제실 장비와 시간 동기화에서 틀어져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잘못 매핑하고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 즉시 반박이 들어왔다. 꺼진 내 단말 화면의 반사에 내 얼굴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다 멈춘 순간이었다. 반사는 현실의 빛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늦게 따라온다는 건 빛이 아니라 화면의 논리가 내 얼굴을 한 번 더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관제실로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가는 순간 화면이 나를 다시 관제실 의자에 앉혀둘 것 같았다. 대신 이 복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확인을 택했다. 문틀 아래 바닥 타일 쪽을 봤다. 사람의 발자국이나 물기 같은 흔적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대신 아주 얇은 반사만 있었다. 물이 고인 것도 아닌데 얇은 막이 깔린 것처럼 형광등 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반사 위에 짧게 내 실루엣이 비쳤다가 사라졌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나타났다 사라지는 방식이었다. 그때 갑자기 내 단말이 켜졌다. 내가 전원을 누르지 않았는데 화면이 살아났고 알림도 없이 카메라가 실행된 상태처럼 보였다. 화면 속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복도 장면이 잡혀 있었다. 각도는 내 눈높이가 아니었다. 문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 마치 천장 카메라의 시점이었다.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 위치에 카메라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배관과 전선 덮개만 있었다. 가설은 또 무너졌다. 내 단말이 기계실 내부 장비와 연결돼 중계된 영상이라면 적어도 연결 흔적이 남아야 한다. 그런데 화면은 연결을 보여주지 않았다. 연결이 아니라 생성이었다. 그 순간 화면이 살짝 어두워졌고 밝기가 돌아오는 동안 내 얼굴이 잠깐만 끼어들었다.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기 전에 표정이 먼저 나타났다. 나는 그제야 세 번째 가설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인정했다.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나를 기준으로 화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설이었다. 내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문을 연 뒤에 내 얼굴을 갖고 있고 내가 이동하기 전에 이미 도착한 위치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 그 프레임을 채우기 위해 기록의 구멍이 늘어나고 있었다. 뒤늦게 깨달은 건 규칙의 의도였다. 야간에는 음성 로그를 되감지 말 것, 이상 화면은 바로 닫지 말고 기록을 먼저 확인할 것, 반복 시각 직전에는 관제실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전부 안전을 위한 문장이 아니라 생성의 타이밍을 늦추기 위한 문장처럼 느껴졌다. 내가 확인하려는 행동이 곧 다음 프레임을 요청하는 신호가 되는 구조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문틈을 바라본 채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내 단말 화면이 꺼졌다. 꺼진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고 이번에는 늦게 따라오지 않았다. 바로 따라왔다. 지연이 사라졌다는 건 오차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화면의 시간에 맞춰졌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바닥의 얇은 반사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한 번 더 지나갔다. 내 그림자와 같은 형태였지만 방향이 반대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림자는 먼저 움직였다. 그 그림자가 문틈 쪽으로 스며들 듯 붙었다가 사라졌다. 마치 틈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더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확인이 곧 생성이라면 가장 위험한 건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손에는 켜지지 않는 단말이 들려 있었고 내 머릿속에는 아직 오지 않은 다음 반복 시각이 이미 지나간 것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복도를 떠나면서도 등 뒤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나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12월 셋째 주의 새벽이 지나고 나는 관제실로 복귀하지 않은 채 지상으로 올라왔다. 지하에서 맡던 금속 냄새가 옷깃에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에 따뜻한 공기와 섞이자 이상하게 비릿해졌다.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다. 땀이 아니라 차가운 습기가 손바닥 안쪽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복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센서 등은 정상적으로 켜지고 꺼졌고 이웃집 문틈에서도 소리 하나 새지 않았다. 그런데 내 문 앞 인터폰 패널만 아주 희미하게 빛을 품고 있었다. 화면이 켜진 건 아니었다. 꺼진 화면 유리 안쪽이 얇게 밝아져 있는 듯 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공기가 한 번 더 차가워졌고
귀 안쪽이 먹먹해지는 압박이 생겼다. 나는 손을 올려두고 기다렸다. 노크 소리도 호출음도 없었다. 그런데 패널이 켜지기 전에 내 휴대 단말이 먼저 진동했다. 알림은 없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지하 복도에서 꺼졌던 카메라가 다시 실행된 상태처럼 보였다. 화면 속 장면은 내 현관 앞이었다. 각도는 내 눈높이가 아니었다. 현관문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였다. 그 위치에 카메라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화면은 너무 현실적으로 흔들림까지 갖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손잡이 바로 아래에 붙은 디지털 도어락 패널을 바라봤다. 평소라면 입력 대기 상태로만 있어야 할 부분이 아무런 입력 없이도 한 번 숨을 들이쉬듯 미세하게 빛을 바꿨다. 그 순간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방문자 프리뷰에는 문밖 복도가 아니라 내 얼굴이 떠 있었다. 이번에는 더 납작했다.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얼굴이라기보다 유리 표면에 인쇄된 사진처럼 깊이가 없었다. 눈은 움직이지 않았고 깜빡임도 없었다. 나는 시선을 옮겨 복도 쪽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복도 바닥 타일의 얇은 광택 위로 그림자가 하나 지나갔다. 내 그림자와 같은 형태였지만 방향이 반대였다.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다. 센서 등이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빛이 한 번만 얇게 흔들렸다. 그때부터 균열은 화면이 아니라 순서에서 시작됐다. 휴대 단말의 화면이 잠깐 멈추더니 다음 프레임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내가 문 앞에 서서 손을 내리기 전의 모습이 한 번 더 반복된 뒤, 그 다음에는 내가 복도 끝을 향해 걷는 장면이 나타났다.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화면 속 나는 이미 떠나고 있었다. 화면이 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현실이 따라오도록 끌려가는 구조가 분명해졌다. 나는 억지로 주머니 속에서 관제실 출입용 임시 카드키를 꺼냈다. 불안정한 건 화면이 아니라 출입 기록일 수 있다. 기록이 흔들리면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카드키를 쥔 순간 손바닥이 얼음처럼 식었다. 금속 냄새가 다시 진해졌고 손목 안쪽이 저릿하게 당겼다. 작은 감각 단서 하나가 곧바로 결과로 이어졌다. 인터폰 화면이 꺼졌다가 켜지며 프리뷰 프레임만 잠깐 남고 내용이 비어 있었다. 기계실 문 앞에서 봤던 그 빈 프레임이었다. 나는 즉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을 택했다. 단지 관리 앱이 아니라 관제 시스템의 원격 뷰어에 접속했다. 야간에는 원격 접속을 제한하는 절차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절차보다 확인이 급했다. 접속이 성공하자 화면이 열렸다. 글자나 숫자가 읽히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문제는 화면에 보이는 형태였다. 타임라인에 회색 누락띠가 내 세대 현관 카메라 구간에서 얇게 끼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누락띠는 방금 전부터가 아니라 내가 지하 복도를 떠나기 훨씬 전부터 이어져 있었다. 내가 경험한 순서보다 기록의 구멍이 먼저 시작돼 있었다. 통화 기록 쪽에서도 같은 형태가 보였다. 목록의 마지막 줄이 비어 있었고 그 빈줄이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으로 늘어나 있었다. 공백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일정한 반복이 깨진 게 아니라 빈칸 자체가 내 행동의 반응에 늘어나는 듯 했다. 확인하려는 순간마다 빈자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가설을 세웠다. 누락이 커지면서 화면은 더 많은 미래 프레임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반박이 왔다. 원격 뷰어 화면 한쪽에서 내 얼굴이 또 한 번 떠올랐다. 이번에는 관제실 의자에 앉은 내 모습이었다. 나는 지금 집 앞 복도에 서 있는데 화면은 내가 지하로 되돌아갔다고 이미 기록해 두고 있었다.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화면이 먼저 정해버린 형태였다. 그날 밤 내가 실제로 한 행동은 단 하나였다.
문을 끝까지 열지 않았다. 문틈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화면은 이미 틈을 갖고 있었다. 누락띠가 만든 틈, 빈줄이 만든 틈, 그리고 내가 움직이기 전에 움직여버린 그림자의 틈. 나는 그 틈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현관 앞에서 한 발도 옮기지 않고도 이미 이동해버린 기분을 견뎠다. 12월 셋째 주의 그 밤 나는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닫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고 도어락이 잠기는 작은 진동이 손끝을 오래 붙잡았다. 현관 불을 켜자 신발장 위에 올려둔 열쇠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흔들린 건 아니었는데 내 눈이 먼저 흔들렸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귀는 계속 복도 쪽을 향했다. 소리가 들린 건 아니었다. 대신 정적이 얇게 갈라지는 느낌이 반복됐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가 너무 또렷해서 목 안쪽이 차갑게 비었다가 다시 채워졌다. 그 사이에 휴대 단말이 한 번 진동했다. 화면을 켜도 알림은 없었다. 최근 실행 목록에 카메라가 올라와 있는 것만 보였다. 내가 누르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원격 뷰어를 열었다. 글자나 숫자를 읽으려는 게 아니라 화면의 상태를 보려는 것이었다. 타임라인의 회색 누락띠가 더 두꺼워져 있었다. 내 세대 현관 구간만이 아니라 지하 관제실 구간에도 같은 형태가 번져 있었다. 내가 집에 들어온 뒤부터가 아니라 내가 집 앞에서 멈춰 서 있던 순간부터 관제실 화면이 누락으로 잠기기 시작한 듯 했다. 누락은 장소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 번지는 것처럼 보였다. 첫 번째 가설은 단순했다. 원격 뷰어가 지연되어 과거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이 섞여 보이는 것일 수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반박이 들어왔다. 관제실 출입구역의 CCTV 프레임 한 장에 내 옆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관제실 앞 복도에서 문을 밀고 들어가는 자세였다. 나는 그 시각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연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동작이 먼저 기록된 형태였다. 그 기록을 보고 있는 동안 내 집 현관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호출음은 없었다. 방문자 프리뷰에는 다시 내 얼굴이 떠 있었다. 이번에는 납작함이 덜했다. 대신 시선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마치 화면 속 내가 바닥의 반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화면이 다음 프레임을 더 쉽게 만들어낼 것 같았다. 대신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 순간 인터폰 화면의 밝기가 아주 약하게 맥박쳤다. 빛이 아니라 순서가 뛰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밤 나는 관제실로 다시 들어갔다.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확인을 끝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귀 안쪽이 또 먹먹해졌다. 지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금속 냄새가 더 진했다. 관제실 문 앞에 섰을 때 출입 리더기 패널의 LED가 내가 손을 올리기 전에 먼저 한 번 깜빡였다. 내 동작이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준비한 반응이었다. 문을 열자 관제실 내부는 평소보다 밝았다. 누군가 켜둔 듯 했지만 의자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종이컵은 어제와 같은 위치였고 책상 모서리의 먼지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모니터 벽 한가운데 화면만 아주 얇게 어두워져 있었다. 검은색이 더 깊은 검은색으로 물이 스며든 종이처럼 번져 있었다. 그 어두움의 경계가 타임라인의 누락띠와 같은 형태로 느껴졌다. 나는 두 번째 가설을 세웠다. 누락이 번지면서 화면이 검게 잠깐 잠기는 것이라면 최소한 물리적 기준점을 만들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버렉 손잡이 아래에 작은 스티커 하나를 붙였다. 글자 없는 단색 스티커였다. 그리고 출입 제어 패널 옆 바닥에는 동전 하나를 세워두었다. 누가 지나가면 쉽게 쓰러질 정도의 위치였다.
1시 36분이 가까워지자 팬소리 위로 얇은 전류음이 다시 올라왔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감각이 먼저 왔고 목덜미로 찬 기운이 스쳤다. 모니터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다 멈췄다. 그 순간 출입 제어 그래프가 짧게 솟았다가 내려갔다. 공동현관도 세대 출입도 아니었다. 관제실 문 자체의 도어 센서가 열림으로 찍혔다가 즉시 취소로 돌아갔다. 실제 문은 내 눈앞에서 닫혀 있었고 잠금 표시도 유지됐다. 나는 즉시 스티커를 봤다. 스티커는 붙어 있었다. 동전도 쓰러지지 않았다. 물리적 변화는 없는데 기록만 열렸다는 뜻이었다. 가설은 다시 흔들렸다. 그러자 더 큰 단서가 들어왔다. 모니터 한 대에서 방문자 프리뷰 프레임이 잠깐 생겼다 사라졌고 그 프레임 속에는 내 뒷모습이 있었다. 관제실 문 앞에서 손을 올리고 있는 자세였다. 나는 지금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화면 속 나는 문 앞에 있었고 현실의 나는 화면 앞에 있었다. 위치가 서로 바뀐 듯 했다. 그때 바닥에 동전이 쓰러졌다. 아주 천천히 누가 발로 찬 것도 아닌데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공기가 지나간 흔적도 없었다. 대신 관제실 문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한 번 스쳤다.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틈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동전을 주워들지 않았다. 동전을 주워드는 순간 화면은 내 손이 동전에 닿는 다음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낼 것이다. 모니터 벽의 어두운 영역이 조금 더 번졌다. 누락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면적이 넓어지는 형태였다. 그리고 그 넓어진 어두움 속에서 내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표정이 없다는 점이 더 현실적이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시스템이 얼굴을 쓰는 방식처럼 보였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기록은 현실을 따라오지 않았다. 기록이 먼저 나를 배치했고 현실은 그 배치를 따라가며 늦게 맞춰지고 있었다. 내가 확인하려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누락을 더 두껍게 만들고 있었다. 동전이 넘어져 있는 걸 본 뒤 나는 더 이상 화면만 의심할 수 없었다. 기록이 먼저 열림을 찍고 취소로 되돌아가는 동안 현실도 아주 작은 방식으로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공기 한 번 스친 것 같지 않은데 동전이 넘어지는 정도라면 다음에는 문틈 같은 더 큰 결과가 생길 수 있었다. 나는 관제실 안에서만 통하는 기준점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다. 화면이 아니라 물리로 남는 기준점, 그리고 내가 만지지 않아도 변하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관제실 문 아래에 얇은 종이 한 장을 끼워 넣었다. 글자 없는 흰 종이였다. 문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종이가 밀려나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버렉 앞 바닥에는 작은 물컵을 반쯤 채워두었다. 물결이 흔들리면 진동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1시 36분이 가까워지자 팬 소리는 그대로인데 공기만 얇게 바뀌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피부가 마르는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냉기가 아래에서 올라와 발목을 붙잡는 감각이 있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너무 깨끗해 목 안쪽이 차갑게 비었다. 물컵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물결이 한 번 생겼다. 출입 제어 화면에서는 다시 같은 패턴이 찍혔다. 관제실 문 도어 센서가 열림으로 반응했다가 곧바로 취소로 되돌아갔다. 실제 문은 내 눈앞에서 닫혀 있었고 잠금 표시도 유지됐다. 그 순간 문 아래에 끼워둔 종이가 아주 느리게 바깥쪽으로 밀려나왔다. 문이 열린 게 아닌데도 틈이 생긴 것처럼 종이만 먼저 움직였다. 나는 첫 가설을 세웠다. 공조나 펜의 바람이 종이를 밀어낸 것일 수 있다. 그런데 곧바로 반박이 왔다. 종이가 밀려나오는 동안 물컵의 물결은 다시 한번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바람이 아니라 진동에 가까운 모양으로 번졌다.
공기가 아니라 바닥이 얇게 떨린 것이다. 그리고 모니터 벽 한가운데 검게 번지던 영역이 또 한 겹 넓어졌다. 어두움이 화면의 검은 부분을 먹는 게 아니라 화면 바깥의 공기까지 붙잡아 당기는 느낌이었다. 더 큰 단서는 내 단말에서 나왔다. 단말 화면이 켜지지 않았는데도 진동이 2번 연속으로 짧게 왔다. 알림은 없었다. 대신 최근 실행 목록에 카메라가 다시 올라와 있었다. 내가 누르지 않은 흔적이 또 쌓였다. 화면을 켜는 순간 카메라가 바로 실행된 상태처럼 열렸고 화면 속에는 관제실 천장 부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이 잡혀 있었다. 실제로 그 위치에 카메라는 없었다. 그런데 화면은 너무 안정적이었다. 흔들림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2번째 가설로 넘어갔다. 누락이 번지면서 시스템이 가짜 시점을 생성하고 있다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반박은 즉시 들어왔다. 그 화면 속 바닥에는 내가 아까 넘어뜨린 동전이 넘어져 있지 않았다. 동전은 서 있었다. 그리고 내 손이 동전을 집어 올리는 장면이 이미 지나가 있었다. 나는 아직 동전을 만지지 않았다. 화면은 내 다음 행동을 먼저 끝낸 상태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물컵이 한 번 더 떨리며 표면에 작은 파문이 생겼다. 이번에는 눈으로도 확실했다. 그 파문이 생긴 다음에야 관제실 문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잠금이 풀리는 소리도 열리는 소리도 없는데 손잡이만 한 번 아래로 눌렸다가 돌아왔다. 누군가가 만진 게 아니라 기록이 먼저 만든 움직임을 현실이 늦게 따라 하는 것처럼. 나는 도망치듯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었다. 오래 보면 볼수록 화면은 더 많은 프레임을 선점해 갈 것이다. 대신 종이를 확인했다. 종이는 문 밖으로 반쯤 밀려나와 바닥에 닿아 있었다.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틈이 생겼다는 결과였다. 출입 기록이 먼저 열림을 찍고 취소로 돌아간 그 짧은 시간 동안 현실도 종이를 내밀었다. 그때 관제실 전화 스피커에서 아주 짧은 톡 소리가 새어나왔다. 벨이 울린 것도 아니고 수신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니었다. 소리는 스피커망을 통과해 나왔고 위치감은 책상 위가 아니라 문 쪽에서 더 가깝게 들렸다. 나는 스피커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화면은 내 시선을 따라 또 다른 각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마지막 단서는 모니터의 어두운 영역 안에서 나타났다. 그 어두움 속에 내 얼굴이 떠올랐다. 납작한 사진 같은 얼굴이 아니라 지금 이 방의 공기와 같은 질감의 얼굴이었다. 표정은 없었고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얼굴의 시선은 모니터 밖, 바로 문 아래로 밀려나온 종이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종이가 틈을 확인해준 증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결심했다. 다음 반복 시각이 오기 전에 관제실을 잠그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나가려는 순간마다 화면은 나를 먼저 다른 위치에 배치해버렸다. 이 방을 벗어나는 선택이 안전일지, 누락의 경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선택이 안전일지 이제는 기준이 뒤집혀 있었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 하나로도 나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문 아래로 밀려나온 종이를 보면서도 나는 끝까지 확인을 미루고 있었다. 확인이 곧 생성이라는 감각이 이제는 몸에 먼저 닿았다. 그런데도 몸은 자동으로 출구를 찾았다. 관제실을 잠그고 나가면 최소한 이 방 안에서 나를 먼저 배치하는 장치들과 거리를 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기 전 출입 리더기 패널의 LED가 먼저 한 번 깜빡였다. 내 손이 닿기 전에 시스템이 반응하는 방식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더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손잡이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눌렸다가 돌아왔다.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열렸다는 동작만 먼저 재현된 형태였다. 바닥의 물컵 표면이 그 순간 다시 한 번 떨렸다.
이번엔 파문이 짧고 날카롭게 퍼졌다. 공기가 아니라 문 쪽에서 바닥으로 전달된 진동처럼 느껴졌다. 나는 첫 가설을 세웠다. 문틀이 수축하거나 설비 진동이 전달돼 손잡이가 흔들린 것일 수 있다. 즉시 반박이 들어왔다. 출입 제어 화면에서 관제실 문 도어 센서가 열림으로 찍혔다가 곧바로 취소로 되돌아가는 줄이 또 하나 쌓였다. 방금 전의 움직임과 정확히 맞물렸다. 기록이 먼저 열림을 만들고 현실이 그 동작을 뒤늦게 따라 하고 있었다. 나는 원격 뷰어를 다시 열었다. 글자나 숫자를 읽으려는 게 아니라 누락의 형태를 보려는 것이었다. 관제실 구간 타임라인에 회색 누락띠가 더 두꺼워져 있었고 그 띠의 경계가 마치 문 아래로 밀려나온 종이의 가장자리처럼 곧게 보였다. 누락이 화면의 일부가 아니라 방 안의 경계가 된 느낌이었다. 그때 통화 기록 목록에서 빈줄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전과 달리 간격이 규칙적이었다. 내가 문 쪽으로 다가간 순간과 겹쳤다. 빈칸이 늘었다는 건 확인하지 않은 호출이 늘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지 않은 행동의 자리가 하나 더 확보됐다는 뜻처럼 보였다. 그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관제실 내선 스피커에서 톡, 톡 소리가 아주 가까이 들렸다. 이번에는 책상 쪽이 아니라 문 아래쪽에서 더 가까운 위치감이었다. 나는 문 아래의 종이를 바라봤다. 종이는 그대로 반쯤 나와 있었는데 그 위로 아주 얇은 그림자가 한 번 지나갔다. 내 그림자와 같은 형태였지만 방향이 반대였다. 내가 움직이기 전부터 먼저 움직여서 종이 위를 스쳤다. 그리고 종이가 아주 느리게 안쪽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손으로 당기지 않았는데도 종이가 스스로 돌아가는 결과였다. 문이 열리는 대신 틈이 닫히는 동작만 먼저 재현된 것처럼 나는 두 번째 가설을 세웠다. 문 아래 공기 흐름이 종이를 빨아들였을 수 있다. 반박은 바로 물컵에서 왔다. 종이가 들어갈 때 물컵 표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둥근 파문이 아니라 아래에서 한 번 치고 올라오는 듯한 각진 떨림을 만들었다. 공기 흐름이 아니라 바닥 진동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또 한 번 아주 짧게 눌렸다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내 손이 손잡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다. 나는 결국 출입 리더기 패널을 켰다. 물리적으로 문을 열기보다 시스템이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카드키를 꺼내 손에 쥐는 순간 손바닥이 얼음처럼 식었다. 금속 냄새가 다시 진해졌고 귀 안쪽이 먹먹해졌다. 리더기에 가까이 대기도 전에 LED가 먼저 깜빡였고 바로 뒤에 모니터 한 대가 잠깐 어두워졌다가 돌아왔다. 화면이 돌아오는 동안 방문자 프리뷰 프레임이 잠깐 생겼다 사라졌다. 내용은 없었다. 프레임만 남는 공백이었다. 그 공백이 사라진 직후 원격 뷰어 화면 한쪽에서 내 뒷모습이 잡혔다. 관제실 밖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자세였다. 나는 아직 관제실 안에 서 있었다. 기록은 내가 이미 나갔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 사이사이에 누락띠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내가 나가지 않았다는 현실이 누락 안쪽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뒤로 물러나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려 했다. 그런데 몸이 생각보다 늦게 반응했다. 발이 움직이기 전에 모니터 속 내 발이 먼저 움직였다. 화면 속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프레임이 선행되자 현실의 발목이 그 프레임에 맞춰 끌려가듯 따라왔다. 아주 작은 순서의 전도가 몸 전체를 당겼다. 마지막 결과는 조용했다. 관제실 문 아래로 들어갔던 종이가 완전히 안쪽으로 사라졌고 바닥의 물컵 표면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흔들리던 물이 멈췄다는 건 안전이 아니라 이미 다음 움직임이 확정됐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모니터 벽에 검게 번진 영역이 한 겹 더 넓어졌고 그 어두움 속에서 내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표정은 없었고 시선은 문 손잡이를 향해 있었다. 마치 내가 결국 그 손잡이를 잡게 될 것을 이미 끝난 일처럼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숨을 내쉬고 문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이미 복도와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공기가 먼저 들어와 있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밖에 서 있는 기분으로 관제실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12월 넷째 주로 넘어가기 전날 밤 나는 관제실에 다시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미 나는 그 방의 기록 속에서 여러 번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가지 않는 선택조차 화면이 먼저 배치해버리면 선택은 의미를 잃는다. 그래서 그날은 반대로 했다. 화면이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현실의 기준을 깔아두는 방식이었다. 나는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홀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손바닥의 감각부터 확인했다. 차가움이 손끝에서 시작되면 늦었다. 그날은 손목 안쪽이 먼저 저릿했다. 금속 냄새가 아주 얇게 올라왔고 혀끝에 마른 맛이 남았다. 아직 관제실 문 앞도 아닌데 이미 반복의 공기가 내 몸에 닿아 있었다. 관제실 문 앞에서 나는 출입 리더기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문 아래 바닥 타일의 반사를 먼저 봤다. 반사는 조용했고 센서 등도 정상이었다. 그런데 반사 위로 내 그림자가 지나가기 전에 반대 방향의 얇은 그림자가 먼저 스쳤다. 아주 짧았다. 눈을 깜빡이면 놓칠 만큼. 결과 단서 하나가 먼저 나오자 머릿속에서 가설이 떠오르려 했다. 내가 너무 예민해졌다는 가설. 그러나 곧바로 반박이 들어왔다. 출입 리더기 패널의 LED가 내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한 번 늦게 깜빡였고 그 직후 관제실 문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눌렸다가 돌아왔다. 내가 만지지 않은 움직임이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관제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옆에 서버렉 환기구 소리만 들었다. 팬 소리는 일정했는데 그 위로 얇은 톡 같은 충격음이 섞였다. 내선 스피커가 아닌 문틀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감각 단서가 붙자 나는 다시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다. 원격 뷰어를 열면 누락디가 무엇을 확장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인이 곧 생성이라는 구조를 이미 겪었다. 그래서 기록은 보지 않고 기록이 남을 만한 행동만 했다. 나는 개인 단말을 꺼내 바닥에 세워두었다. 화면은 끈 채로 렌즈만 관제실 문과 출입 리더기 패널을 향하게 했다. 화면을 보는 대신 단말이 진동하는지 여부만 느끼기로 했다. 그리고 문 아래에 글자 없는 얇은 종이 한 장을 아주 조금만 끼웠다. 이번엔 반쯤이 아니라 끝만 닿게 했다. 틈이 생기면 즉시 빠져나올 정도로만. 일시대의 공기가 가까워지자 단말이 짧게 한번 진동했다. 알림도 없고 통화도 없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결과만 있었다. 동시에 종이 끝이 아주 느리게 바깥으로 밀려나왔다. 바람처럼 밀린 게 아니라 누군가 아래에서 종이를 밀어 올리는 방향이었다.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틈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출입 리더기 패널 LED가 또 한 번 늦게 깜빡였다. 나는 그 순간을 화면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가 밀려나온 길이만 눈으로 재고 손잡이에서 최대한 멀어졌다. 그때 문 안쪽에서 아주 짧은 진동이 전해졌다. 바닥 타일이 한 번 울리고 멈췄다. 종이 끝이 더 튀어나왔고 단말이 다시 한 번 진동했다. 진동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았다. 내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반응을 조정하는 느낌이었다. 가설이 또 떠올랐다. 누군가가 안쪽에서 문을 밀고 있다는 가설. 그러나 반박은 바로 현실에서 왔다.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공기가 사람의 체온이 아니라 관제실의 금속 냄새와 같은 차가움이었다. 사람이 있다면 숨결의 습기라도 섞여야 하는데 공기는 마른 채로 차가웠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회수하기로 했다. 나를 시스템에서 떼어내는 증거다. 그래서 주머니 속 임시 카드키를 꺼내 리더기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로 손안에 쥐었다. 그 순간 손바닥이 얼음처럼 식었고 귀 안쪽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톡, 톡 소리가 아주 가까이 들렸다. 마치 카드키가 움직이지 않아도 시스템이 이미 인증을 준비한 것처럼. 결과는 조용히 확정됐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문 손잡이가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 길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열렸다는 동작만 2번 반복됐다. 나는 그 동작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화면이 아니라 현실이 다음 프레임에 맞춰질 것 같았다. 대신 단말을 집어들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돌아보면 이미 내가 뒤돌아본 프레임이 먼저 만들어질 것 같아서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말이 마지막으로 한 번 진동했다. 화면을 켜지 않았는데도 손바닥에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느낌만 남았다. 나는 그날 밤 관제실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종이는 내 손이 닿지 않아도 바닥까지 나왔고 손잡이는 내가 만지지 않아도 내려갔다. 열지 않았는데도 이미 열렸던 것처럼 기록이 현실을 대신해버린 결과였다. 지상으로 올라온 뒤에도 금속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공기 속에 차가운 결이 한 겹씩 끼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손바닥은 계속 얼음처럼 식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둔했다. 감각이 둔해질수록 나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불안을 느꼈다.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인터폰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게 정상인데도 정상이라는 게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나는 문을 열기 전에 휴대 단말을 꺼내 화면을 보지 않은 채 진동만 확인했다. 아무것도 뜨지 않았는데 단말이 아주 짧게 한 번 떨렸다. 통화도 알림도 없는 진동이었다. 그 진동이 온 순간 복도 센서 등이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한 번 밝아졌다가 돌아왔다. 나는 첫 가설을 세웠다. 단지 전기가 불안정해서 조명이 반응한 것일 수 있다. 즉시 반박이 들어왔다. 디지털 도어락 패널의 표시 등이 입력 없이도 한 번 숨을 들이쉬듯 미세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꺼졌다.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준비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인터폰 화면이 켜지지도 않았는데 유리 표면 안쪽에서 아주 얇은 빛이 한 번 스쳤다. 화면이 켜지는 동작이 아니라 켜질 준비만 먼저 지나간 형태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가야 한다는 의지가 아니라 밖에 서 있는 프레임을 더 늘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집 안은 따뜻했고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내 귀에 오래 걸렸다.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커튼을 치지 않았다. 창문 밖에 불빛이 반사로 들어오는 순간 반사가 또 하나의 화면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회수해야 할 것은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내 순서를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말을 충전기에 꽂지 않았다. 충전은 연결을 만든다. 대신 비행 모드로 바꾸고 전원을 껐다. 전원이 꺼진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고 그 얼굴은 이번에는 늦게 따라오지 않았다. 바로 따라왔다. 오차가 사라졌다는 게 안도감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왔다. 내가 화면의 시간에 맞춰졌다는 뜻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기록을 보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고 단 한 번만 확인하기로 했다. 원격 뷰어가 아니라 내 단말 자체의 저장 목록이었다. 내가 관제실 문 앞에 세워둔 채로 꺼냈던 영상이 남아있어야 한다. 파일을 열자마자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이어졌다. 내 손이 단말을 집어드는 장면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장면 사이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시간의 길이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었지만 숨을 두세 번 쉬는 정도의 공백이 분명히 있었다.
기록 단서가 분명해지는 순간 결과 단서도 함께 왔다. 화면이 다시 멈추더니 다음 프레임에는 내가 이미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동 과정이 아니라 도착한 결과가 먼저 붙어 있었다. 나는 두 번째 가설을 세웠다. 파일이 손상돼 프레임이 건너뛰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박은 곧바로 이어졌다. 같은 파일의 다른 구간에서는 건너뛰는 순간마다 화면 가장자리에만 얇은 노이즈가 한 겹 생기고 사라졌다. 일반적인 손상이라면 소리나 색이 무너져야 하는데 이건 딱 그 지점만 비워두는 방식이었다. 마치 누락띠가 영상 파일 속으로 옮겨간 것처럼. 그날 새벽 나는 더 이상 관제실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돌아가면 또 문 아래 종이가 나오고 손잡이가 내려가고 기록이 나를 먼저 배치할 것이다. 대신 나는 단지 내에서 내 동선을 최소로 만들었다. 확인을 줄이는 게 곧 생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확인하지 않은 틈이 더 커졌다. 현관 앞 복도를 지나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갔을 때 바닥 타일 반사 위로 얇은 그림자가 한 번 더 스쳤다. 내 그림자와 같은 형태였지만 방향이 반대였다. 나는 멈춰 섰고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림자는 내 문 앞을 향해 먼저 움직여 사라졌다. 그 순간 인터폰 화면이 켜지는 소리도 없이 내 집 안쪽에서 아주 약한 진동이 한 번 울렸다. 도어락이 잠기는 진동과 비슷했지만 잠긴 적도 풀린 적도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스스로를 붙잡았다. 화면을 보지 않고 기록을 읽지 않고 단지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닥의 온도와 손끝의 감각만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각이 확인될수록 더 자주 차가워졌다. 마치 내가 내 현실을 붙잡으려는 순간마다 그 현실이 더 빨리 화면 쪽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남은 회수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관제실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단말 영상에는 내가 관제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프레임이 아주 희미하게 한 번만 끼어 있었다. 내가 하지 않은 동작이 이미 기록 속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 그날 밤의 결론이었다. 해결은 거기까지였다. 나머지는 여운으로 남았다. 내가 다음에 문 앞에 서기 전에 화면은 또 내 얼굴을 먼저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준비된 프레임에 맞춰 현실은 늦게 도착할 것이다. 그 뒤로 나는 노크 소리가 들리기 전엔 인터폰을 보지 않게 됐다. 화면이 나를 먼저 만들 틈을 줄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보지 않아도 현관 쪽 공기가 먼저 차가워지고 바닥 반사 위로 내 그림자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남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문을 끝까지 열었을지 조용히 적어주세요.